방공 방책이 국민학교 학생들부터 가르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날 어제 이렇게 쭉 진열된 글을 보니까 이승복 추모하는 글짓기 대회를 요새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계속 했어요. 옛날에 썼던 어린이들이 썼던 글과 요새 썼던 글이 아주 달라요. 옛날에 썼던 글은 뭡니까? 아주 제대로 쓴 글이에요. 방공정신도 있고 자유의 소중함도 알려주는 글이었어요. 근데 부산 동래국민학교 4학년 유윤희 양 자유의 씨알 이런 글은 이렇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목소리가 민들레 꽃으로 피었고 씨알이 연거라 하나 둘 날아갔네. 승복이가 남기고 간 자유의 씨알 독일 장벽 무너뜨리듯 통일의 삭대어 북녘 땅에도 도달하라. 이런 시가 많아요. 그런데 좌파 정권 등장한 이후에 쓰여진 이승복 추모 시는 이게 방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나쁜 짓 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또 김대중 노무현 연설문 같은 글을 쓰고 있어요. 요새 아이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제 다행히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설명하는 걸 여유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두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옛날에 승복이라는 훌륭한 아이가 있었는데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공산당한테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단다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한 40대 되는 남자가 자기 아들 한 국민학교 2학년 국민학교 요새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이는 애를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열심히 또 설명을 해요. 옆에서 들으니까 옛날에는 이승복 이야기가 우리 교과서에도 있었는데 요새는 없지 하면서 공산당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애가 가만히 듣더니 저기 아빠한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빠 그런데 공산당이 뭐예요? 공산당이 뭐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공산당이 뭐라는 걸 모릅니다. 공산당이라는 말을 처음 또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애들끼리 모르는데 중학생 되는 애들이 지나가면서 방공소년 하는 거 보고 방공하면서 비웃으면서 지나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생에는 방공어를 안 가르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이승복 소년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데 대한 분노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분노를 안 가르친 거지. 그래도 보이지 않고 그들 애들의 표정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좌파 득색이 결정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학교에서 방공 같은 거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잘못하면 그 기능관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교육청에서 평창 그 교육위원회로 강원도에서 군으로 이렇게 또 격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방공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방공이란 말을 요새 우리 우파 사람들도 쓰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공주의는 나쁘고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미성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노선은 방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방공자유민주주의. 그 앞에 방공이 없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앞에 방공은 왜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공을 해야 된다. 방공은 실천놀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목표예요. 방공을 뺀 자유민주주의는 미국 같은 데도 방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산당 허용하지만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이런 난동 못하게 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공산주의를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저 남태평양의 어떤 나라, 피지라든지 통가 같으면은 방공 빼고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으나 이 대한민국에서는 방공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그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방공,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방공을 나쁜 말로 하나의 코미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가 누구냐?
바로 어제 국립현충원에 묻혔던 김대중 아닙니까? 김대중. 한국 사회에서 방공이란 말을 지우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 누구로부터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어제 국립현충원에 묻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복 소년, 너 신화는 우리가 다시 살려야 돼. 다시 살려야 돼. 또 전기도 제대로 쓰고 영화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양이 다른 마을에 갔다가 살아남은 그 아버지는 지금도 생존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 형도 지금 생존에 있어요. 아버지는 그 뒤에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할머니도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그 충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고 그건 또 사진으로 다 공개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승복 소년은 신화가 되었으나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될 분열증적인 정신적인 충격은 누가 지금 어루만져 주고 있느냐. 이런 이승복 소년을 죽이는 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죽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자,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6.15 노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아졌어요. 6.15 노선. 6.15 노선이라는 것은 뭐냐? 소위 말하는 남북화의 노선이고 남북대화입니다.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은,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남북대화가 딱 시작되면은 그 대화가 어떤 방향의 대화가 될 것이냐, 대충 예상이 돼요. 그것은 북한 페이스의 대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이 대통령 자신이 확고한 방공자유민주주의자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양보한다. 원칙을 양보할 것이다. 원칙을 양보하면은 북한과의 대결에서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노리는 바와 같이 금강산 공항도 재개를 하고 북한의 식량 비료 갖다 주고 좌익 세력들이 돈 가지고 북한 방문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퍼주기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면은 한미동맹 내지 국제공조를 깨는 역할을 할 거예요. 한미동맹. 남북한 대화가 시작되면은 한미동맹이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멀어질. 또 남한의 친북, 특히 김대중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북한한테 양보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면은 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한테 국장을 허용한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양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멀어지고 국제공조는 약화될 것이다. 그러다면 다시 6.15 노선, 그것을 이어받은 14 노선, 또 이명박판 무슨 노선이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퇴임 무렵에 가면 다시 좌경화된 대통령으로 등장했을 때는 우경화된 대통령으로 등장했다가 물러날 때는 다시 좌경화된 대통령으로 돌아가가지고 물러나면서 좌익 대통령을 다시 등장시키고 내려갈 것이다. 이번에 김대중한테 국장을 선고한 것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물러났을 때 그 세력 보고 날 좀 잘 봐달라, 내가 전직이 됐을 때 좀 잘 봐주기 바란다 하는 그런 계산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의심할 만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저지할? 이제는 이번 이 국장 사태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이명박에 대해서 마지막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마음을 돌리게 만든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회복이 불가능한 다리를 본인 스스로 넘었다. 그래서